안녕하세요. 오늘은 K방산,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날짜는 2026년 3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꼭 직접 충분히 알아보시고 내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이 K방산은요,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뭐랄까, 그냥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판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보냐고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최근에 있었던 실제 전쟁에서 기술력이 그냥 제대로 입증이 돼버렸어요. 둘째, 주요 기업들 수주 잔고를 보면, 와,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은 따라하기 힘든 K방산만의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엄청난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최근 중동에서 벌어졌던 에픽 퓨리 작전입니다. 이 분쟁이 K방산에게는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던 거죠. 분쟁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격렬하게 진행됐어요. 미군이 하루에 쓰는 작전 비용만 봐도 거의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초기 100시간에 쓴 돈이 37억 달러, 엄청나죠? 이러다 보니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최첨단 요격 미사일 재고가 정말 순식간에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의 미사일 창고가 비어가니까 동맹국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당장 성능은 확실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시급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를 K방산이 정확하게 파고들 기회가 생긴 거죠. 네, 이 전략적인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면서 그야말로 스타로 떠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2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96%. 와, 이게 그냥 훈련장에서 쏜 결과가 아니고요. 실제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실전에서 기록한 요격 성공률입니다. 사실상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이건 기존의 최강사라고 불리던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도 미사일이 막 동시에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다 라고요. 그러니까 실전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능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격을 한번 보세요. 패트리어트 한 포대 가격이 대략 7억 5천만 달러인데 천궁리는 그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니 가격은 훨씬 싼데 실전 성능은 더 뛰어났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K방산의 빅4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I, 그리고 LIG 넥스원. 이 네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만 봐도 이 산업이 얼마나 커졌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방산의 마청이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K9 자주포는 말할 것도 없고 천무다연장 로켓, 그리고 이번에 대활약한 천궁2의 발사대까지. 한마디로 육군 화력의 핵심입니다. 다름은 LIG 넥스원입니다. 바로 그 96% 신화의 주인공, 천궁2 미사일 자체를 만드는 회사죠. 정밀 유도무기 분야의 최고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처럼 방공망 수요가 폭발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현대로템은 다들 잘 아시는 K2 흑표 전차, 바로 중장갑 기갑 전력의 핵심입니다. 특히 폴란드하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단숨에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KI,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FA-50 경공격기 수출 대박에 이어서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까지 개발하고 있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공우주 분야의 유일무이한 대표주자입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720억 달러.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4개 회사가 쌓아놓은 수주 잔고 총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매출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공이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K방산의 성공이 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K방산의 경쟁력을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압도적인 가성비, 최고 성능을 훨씬 싼 값에 제공하죠. 둘째, 신속한 납품. 다른 경쟁국들이 생산 문제로 쩔쩔맬 때 한국은 그냥 바로바로 찍어냅니다. 셋째, 기술 이전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물건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 이 4가지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투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K방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가 있어서 미래 실적이 거의 보장돼 있다. 둘째, 기술력이 그냥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검증됐다. 셋째,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무장을 늘리는 이른바 지정학적인 순풍이 불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봐도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하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무인 시스템 같은 미래 기술들이 지금의 이 K방산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성공은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K방산 시대의 서막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